이분들이 양쪽 땅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전 상황이고 지금은 우리가 낙찰받고 현재 시세에 맞게끔 재조정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곳에서 나는 이 이상 되는 월세를 줄 바에는 그냥 다른 데로 옮기겠다, 더 좋아요. 옮기시고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되거든요. 거긴 도로가 아니라 대지란 말입니다. 코너 자리예요. 거기에서 뭐 크게 돈 안 들이면서 건물을 올리거나 상가 같은 것들을 올려서 월세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한신 빌라 외벽 붕괴 사건이 굉장히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입장에서도 새로운 경험치를 쌓는 시간이었고요. 세입자분들이 좀 협조를 안 한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나 포함해가지고 6세대가 지금 단톡방에 있고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공사는 90% 이상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데 나중에 현장 가서 우리가 또 한번 촬영을 해보자고. 그리고 내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잖아. 나를 제외한 5분이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소장 접수 후에 보정을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잡아먹었고 지금은 모든 보정이 다 끝났어. 이제는 소장이 각 소유주들한테 다 갈 거란 말이지. 그 사람들이 받을 때까지 아마 한 2-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소장을 받으면은 이제 나한테 연락들이 오겠지. 연락들이 오면은 한 분 한 분 단톡 카톡방에 모아서 그동안 우리가 6명이서 나눠서 냈던 돈들에서 각자의 지분만큼 걷어야 되겠지. 지분 경매군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 소송이란 게 공동으로 모아서 내야 되고 공동으로 모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먼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럴 때 활용하기 너무 좋은 소송이거든.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법무사 필요 없고 변호사 필요 없다고. 법무사와 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민사 소송 다 셀프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소장을 받으면 대표님한테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연락을 쌩깠어요. 쌩깠다는 표현 너무 그러니까 너 너무 입이 저렴해. 연락을 안 받았어요.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장을 받은 사람이 피고라고 해볼게. 피고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첫 번째는 소장을 받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지. 대응을 하는 거야. 이러한 소장을 받았는데 난 이거 처음 받았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든 협조하겠다 라는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소장을 받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 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 안 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판결이 나오겠지. 민사는 대응이란 말이야. 상대방이 대응을 안 하면은 원고가 주장한 대로 거의 확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건 불합리하고 약간 부당한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모든 소장 내용 인정하나 보다 하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판결문이란 게 있지? 이 판결문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이제 받아야 될 돈이 생겼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소장에는 다 받을 때까지 연 12%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장을 내가 작성을 했잖아.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연 12%로 이게 계속 쌓인단 말이야. 근데 판결문을 받았잖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 이 판결문의 위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나중에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예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류되면 그제서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대응을 해야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통장이 압류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지. 윗집에 사는데 물이 새는데 이건 사실 공용 부분인데 그치, 옥상 방수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또이또 하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소송을 할 때 체크하고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명확하잖아. 외벽이 붕괴됐는데 외벽은 공용인 게 명확하지. 그리고 붕괴된 현장의 사진들도 확보가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물이 샜다고 하면 물이 샌 흔적이라든지 뚝뚝 떨어지는 걸 영상으로 찍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놔야지. 그래서 그런 누수가 있었으니까 옥상 누수는 공용이니까 다 같이 해서 우리 옥상 더 이상 새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고쳐봅시다 라고 하든가, 외벽 붕괴가 됐는데 더 이상의 제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십시일반 걷어서 다 처리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최근에 가장 히트를 쳤던 영상이죠. 고시원 개똥천지로 만들어 놓고 야반 도주한 세입자, 저희가 참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궁금할 것 같아요. 판결문이 나왔나요? 판결문은 나왔고, 판결문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은 채권 추심 및 압류 명령 신청을 해둔 상태고, 이 사람이 재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신청이란 걸 할 수가 있는데,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 전에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또 따로 있단 말이지. 현재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해둔 상황이야. 재산 명시 신청은 뭐냐? 법원에서 피고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너 재산 얼마만큼 있어 라는 거를 법원에 알려야 돼. 그렇게 알려야 하는 절차인데, 재산 명시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무자가 안 나오거나 재산 목록 제출이라든지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판사가 최대 20일까지 감치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재산 목록 제출을 할 때 허위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때는 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 명시 절차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아마 판결문도 못 받아서 공시송달 신청을 했었잖아. 아마 재산 명시 관련된 문서가 가더라도 공시송달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실익이 없는데 재산 명시 신청을 그럼 왜 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산 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절차 먼저 거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진행 중인 상황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금될 수도 있는 거네요. 구금이 아니라 이제 감치. 감치가 뭐예요? 감치 그거 잘 모르면은 네이버에 찾아봐. 그러면 거의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이제 얼마나 남은 건가요? 참교육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댓글이 한 1,500개 정도 달린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소액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게 돈을 받기까지의 여정이 녹록치만은 않아. 그래서 그 1,500개 넘는 댓글들 중에서 해봤자 뭐 돈도 못 받고 뭐 한다 막 그런 댓글들도 되게 많았었잖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면 돼? 아니잖아.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잘 관리한 그런 집을 임차를 줬는데 돈을 안 내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잖아. 그래서 못 받은 돈을 회수하든 회수하지 못하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좋고, 못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받기 위한 모든 절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받기 힘들겠지, 또 어렵겠지, 시간 낭비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접수 한 번만 시켜놓으면 알아서 법원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아니고 가끔씩 재판 진행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또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은 연락 온 것들을 잘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채우면 되는 거고,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매운맛을 한번 느끼게 해줄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은 반드시 해결은 된다. 고시원 임대인이라면 겪을 수도 있는 일인데, 실제로 겪은 입장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표님의 사실 생각도 좀 궁금해요. 그 느낌이나 감정? 그냥 안타깝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오죽하면은 그렇게 도망갔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은 집을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되지? 집이라도 깔끔하게 해놓고 쪽지 한 장이라도 딱 붙여놓고,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뭐 온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또 어디 가서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다들 소액이니까 아예 그냥 똥발 갖다 치자 하면서 넘어갈 거거든. 하지만 나는 절대 멈출 생각이 없다. 이런 절차들은 나한테 1도 스트레스를 안 준단 말이지. 오히려 재밌어. 나중에 또 책 나오면 거기에 이런 사례들을 실어야 되겠지? 나는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사과 한마디라도 했다면 좀 어땠을까요? 사과하면은 당연히 그러시구나, 많이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책이라도 몇 권 지어주면서 내보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